실전 기업 분석, 알테오젠 3강 ALT-비파는 도대체 어떤 기술일까? 왜 글로벌 빅파마가 알테오젠을 찾을까? 이 강에서는 알테오젠의 재물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현금은 충분한지, 그리고 단순히 숫자가 커졌다는 것보다 그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앞으로 반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알테오젠 기업 분석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강에서 공부할 것은 ALT-비포입니다. 알테오젠을 공부하면서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의 성장성도, 기술 수출도, 미래 로열티도, 밸류에이션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ALT-비포. 정식으로는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 용어를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맥주사와 피하주사부터 이해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제나 대용량 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갑니다. 혈관을 잡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정맥을 통해 투여합니다. 이것이 정맥주사, IV입니다. 일부 바이오의약품은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을 혈관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 주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피하주사, SC입니다. 알테오젠의 ALT-비포는 원래 정맥주사로 투여하던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한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냥 피부 밑에 많은 약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부 아래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 아래에는 히알루로난이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피부 밑 조직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용량의 약물을 넣으려고 하면 이 구조가 일종의 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LT-비포가 역할을 합니다. ALT-비포는 세포 외기질에 존재하는 히알루로난을 일시적으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함께 투여한 약물이 조직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퍼지고 흡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큰 트럭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길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면 잠시 길을 넓혀 트럭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트럭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ALT-비포도 비슷하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약물이 지나갈 공간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기술일까요? 여기서 투자자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까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맥주사는 혈관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투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치료도 있습니다. 반면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면 의약품에 따라 투여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같은 치료 성분이라도 투여 방법을 바꿈으로써 환자의 치료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치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는 두 번째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신약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는 ALT-비포가 특정 의약품 하나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술입니다. 한 개의 신약을 개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신약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 신약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구조가 다릅니다. 하나의 핵심 기술을 여러 의약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첫 번째 파트너와 계약할 수 있고 두 번째 파트너와도 계약할 수 있고 세 번째 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테오젠은 ALT-비포를 기반으로 MSD,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GSK, 다이이치 산교, 바이오젠 등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확대해 왔습니다. 알테오젠은 2026년 6월 기준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총 8곳의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으로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플랫폼의 확장성입니다. 실제 계약을 보면 플랫폼의 의미가 더 잘 보입니다. 2026년 3월에는 바이오젠과 계약했습니다. 바이오젠은 ALT-비포를 이용해 2개 바이오의약품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ALT 비포 기술이 한 제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품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8월에도 새로운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의약품 한 품목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계약입니다. 최대 계약 규모는 3억 6,500만 달러. 당시 회사 발표 환산 기준으로 약 5,219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상업화 이후에는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금액 자체만이 아닙니다. 같은 플랫폼 기술이 새로운 파트너와 새로운 의약품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ALT 비포의 적용 범위도 봐야 합니다. 알테오젠은 ALT 비포가 단일 클론 항체뿐만 아니라 이중 항체, 그리고 ADC 등 다양한 모다리티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알테오젠은 2026년 6월 ADC를 피하주사로 투여할 때 ALT 비포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전임상 데이터입니다. 실제 환자에서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오 기업을 공부할 때는 가능성과 확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커질까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커지는 과정은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기술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후 임상 개발이 진행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상업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품이 판매되면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ALT 비포를 공급한다면 공급 매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 계약, 임상, 허가, 상업화, 로열티와 공급 매출. 이렇게 연결됩니다. 뒤로 갈수록 기술의 가능성이 실제 경제적 가치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테오젠에는 실제 상업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ALT 비포를 활용한 파트너사의 첫 상업화 제품인 피하주사 제형 키트루다, 미국 제품명 키트루다 큐렉스가 실제 판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알테오젠이 2026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키트루다 큐렉스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4억 6,300만 달러였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ALT 비포 기술이 성공할까? 라는 질문이 중심이었다면 상업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팔릴까? 판매가 늘면 알테오젠이 얼마나 벌까? 로열티와 공급 매출은 얼마나 커질까?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했다. 상업화 제품이 나왔다. 매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계약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상 개발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경쟁 기술도 존재합니다. 제품별 시장 규모도 다릅니다. 파트너사의 판매 전략에 따라서도 실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최대 계약 금액 전체가 회사에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 허가, 판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좋다는 것과 투자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을 절대로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3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ALT 비포는 제조합 인간 히알루론이다 제입니다. 두 번째, 히알루론을 일시적으로 분해해 정맥주사로 투여하던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하나의 약이 아니라 여러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확장성입니다. 네 번째,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는 기술, 계약, 임상, 허가, 상업화, 로열티 공급이 이어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성과 확정은 다릅니다. 좋은 바이오 투자자는 기술의 꿈만 보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임상이 진행되는지, 제품이 허가되는지, 상업화되는지, 그리고 결국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연결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이제 ALT 비포 기술이 왜 중요한지는 이해했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계약은 실제로 어떻게 돈이 되는가?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그리고 공급 매출. 뉴스에 나오는 몇천억 원, 몇 조 원짜리 기술 수출 계약을 투자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을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실전기업 분석 4강. 기술 수출 계약은 어떻게 돈이 될까?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를 제대로 읽자. 3강에서는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를 공부했습니다. ALT-B4는 정맥 주사로 투여하던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사 제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의약품에만 적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의 여러 의약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플랫폼의 확장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와 기술 수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알테오젠의 돈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뉴스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기술 수출 계약 수천억 원, 어떤 계약은 수조 원. 이런 숫자를 보면 처음에는 깜짝 놀랍니다. 회사가 수조 원을 벌었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기술 수출 총액과 실제 들어오는 돈은 다릅니다. 가상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제약회사와 총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통장에 1조 원이 바로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계약 구조를 열어보면 보통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선급금, 그 다음 마일스톤, 그리고 상업화 이후에는 로열티.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여기에 ALT-B4 공급에 따른 매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뉴스를 볼 때 총 계약 금액 하나만 보는 것은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단계별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급금입니다. 영어로는 업프론트. 쉽게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받는 돈입니다. 가상의 1조 원 계약에서 선급금이 5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조건에 따라 이 500억 원을 먼저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선급금은 향후 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받는 마일스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기술 수출 계약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중 하나가 선급금이 얼마인가입니다. 총 계약 금액이 크더라도 선급금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액은 조금 작더라도 초기에 들어오는 선급금 비중이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질을 볼 때는 총액과 선급금을 분리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단계별 성과금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계약했다고 바로 판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임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업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정해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 단계 진입, 특정 개발 목표 달성, 허가 신청, 규제기관 승인, 판매 목표 달성, 이런 조건에 따라 마일스톤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조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마일스톤이 확정된 돈은 아닙니다.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임상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사의 개발 전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계약 금액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앞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열티입니다. 이제 제품이 실제로 허가를 받고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로열티. 쉽게 말하면 제품 판매에 연동해서 받는 돈입니다. 가상의 사례로 파트너사의 제품 매출이 1조 원이고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면 제품 판매가 커질수록 알테오젠이 받을 수 있는 수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로열티율은 각 계약의 공개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로열티율을 임의로 넣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로열티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투자자는 로열티를 중요하게 볼까요? 선급금은 계약 초기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마일스톤은 조건을 달성했을 때 들어오는 돈입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로열티는 상업화된 제품이 계속 판매되고 계약 조건이 유지된다면 판매와 연동된 반복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자는 선급금 중심의 기업에서 로열티 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알테오젠에는 공급 매출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에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바로 ALT 비포 공급 매출입니다. 파트너사가 피아 주사 제품을 상업화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면 계약 구조에 따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ALT 비포의 공급 역시 알테오젠의 수익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급금, 마일스톤, 로열티, ALT 비포 공급 매출,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 하나를 예로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와 ALT 비포를 활용한 피아 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계약의 최대 규모는 3억 6,500만 달러, 당시 환산 기준 약 5,219억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전체가 계약 당일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계약에는 2천만 달러의 선급금이 포함됐고 향후 개발과 허가, 판매 등과 관련한 마일스톤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또한 제품이 상업화되면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구조입니다. 뉴스 제목에는 약 5,200억 원 기술 수출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 아래를 봐야 합니다. 선급금은 얼마인가? 마일스톤은 얼마인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는가? 로열티는 별도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의 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상의 두 회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회사, 총 계약 규모 1조 원, B 회사, 총 계약 규모 5천억 원. 숫자만 보면 A 회사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열어봤더니 A 회사는 선급금이 매우 작고 대부분이 먼 미래의 조건부 마일스톤입니다. 반면 B 회사는 선급금이 상대적으로 크고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으며 상업화 이후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1조 원 대 5천억 원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계약의 크기보다 계약의 질을 봐야 합니다. 사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입니다. 누구와 계약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제약회사가 실제로 해당 의약품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임상을 진행할 자금력이 있는지, 규제기관의 허가 경험이 있는지,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업화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단순히 회사 이름이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술 수출 뉴스를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바이오 기업 1조 원 기술 수출. 이런 뉴스를 보면 바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5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총 계약 규모는 얼마인가? 두 번째, 선급금은 얼마인가? 세 번째, 마일스톤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가? 네 번째, 상업화 이후 로열티가 있는가? 다섯 번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상업화까지 끌고 갈 능력이 있는가? 알테오젠이라면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ALT 비포 공급 매출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까지 봅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무엇일까요? 알테오젠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에서 선급금이 들어옵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계약이 추가됩니다. 세 번째 계약도 추가됩니다. 기존 파트너의 제품이 허가를 받습니다. 제품이 출시됩니다. 판매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LT 비포 공급 매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의 제품이 상업화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과거에 계약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에서
점차 기존 계약에서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랫폼 바이오 기업에서 투자자가 기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반대로 위험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보면 안 됩니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모든 파이프라인이 상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실패, 임상 실패, 허가 지연, 경쟁 기술 등장, 파트너사의 전략 변경, 예상보다 낮은 제품 판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계약 금액을 미래에 반드시 들어올 확정 매출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이오 기업의 밸류에이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4강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을 보면 4종류의 돈을 구분합니다. 선급금, 계약 초기에 받는 돈, 마일스톤, 개발과 허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돈, 로열티, 상업화된 제품 판매와 연동되어 발생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알테오젠에서는 ALT 비포 공급 매출까지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 기술 수출 총액은 회사 통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뉴스 제목의 몇천억 원, 몇 조 원보다 실제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선급금, 마일스톤, 상업화, 로열티 공급,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좋은 기술이 좋은 계약을 만나고 좋은 파트너가 개발에 성공하고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팔릴 때 비로소 기술의 가능성이 반복 가능한 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 상업화 사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키트루다 피아 주사 제형은 알테오젠의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바뀌고 제품 판매가 알테오젠의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